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8번째 습관인데요. 그 8번째 습관이 이제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일단 3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니까 책 내용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어떤 부분들 조금이나마 실천을 했고 그 실천한 결과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책은 저랑 아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한테는 성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면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통 보는 방법이 있죠. 반성이라고 하는데 반성이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반성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좀 틀린 거고요. 반성은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느 시점인지.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시점이 있고 그 뒤를 계속 가다 보면 그 잘못을 저지른 시점이 왜 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내렸던 시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물론 사람이 한 번에 고쳐지진 않지만 더 나은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실패를 하면 또 디테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계속 실패일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절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면서 희망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디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 번 실패해서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1000번이었다는 말이 있고 그렇죠. 숫자가 딱 떨어지면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1000번이에요. 그 사람은 999번은 그렇다면 그런 거죠. 남들이 봤을 땐 실패지만 그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한 경우의 수를 줄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성을 자꾸 한다는 건 문제점이 뭐냐면 막 힘들죠. 힘들잖아요. 무슨 문제가 항상 생겨야 되는 거고 문제가 항상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성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평소에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반성은 내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성찰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반성은 내가 오늘 갔는데 시험을 못 봤다. 그럼 왜 못 봤을까? 그럼 언제 놀았겠죠. 정신을 못 차리거나 어떤 사람을 되게 힘들게 했다. 그러면 또 봤더니 내가 어떤 실수를 했겠죠, 그 사람한테. 하지만은 내가 어떤 신호가 없을 때도 저를 바로 잡게 해야만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삶에 대한 목적, 삶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성공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대표적인 예는 저희가 이번에 전주에 내려갔어요. 전주에 내려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근데 거기에 다운 복지센터라고 그 분들을 만났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이걸로 살아와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그 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이랬대요. 그래서 2급 장애인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분은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머리 정상인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손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제 특수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특수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특수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장애인들이 한글을 다 배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잘 못 배워서 첫 번째 잘못된 건 자기가 어떤 잘못된 물건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량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연히 불량품을 샀을 경우 그때 전화를 해서 그걸 못한대요. AS 센터에다가 말을 못 하시니까 불량인지는 아는데. 그럼 두 번째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장애인 수당 나오잖아요.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구주는 동생 보면 요구르트가 4개 있으면 자기 혼자 다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아마 갚으려고 했겠죠. 근데 안 갚아서 문제죠. 하여튼 가져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방에서 정말 3명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3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3분의 장애인을 자기가 조금 더 아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안다는 그걸로 내가 조금이라도 주면은 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하면은 그것들도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배워서 하나하나 그게 커진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법 야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저랑 한번 만나서
그럼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신뢰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블로그를 살고 뭐 했던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검색을 해서 했던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올바르게 성공해야겠다 해서 올바르게 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 꾸릴 수 있을지 그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비즈니스였다면은 술 먹고 술집 가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뭐 후구조사도 해야 되고 뭐 해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올바르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랑 그걸 항상 생각을 해서 일관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랑 그냥 살인범이랑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연쇄살인범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통 주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인범일 줄 몰랐다. 인사성도 바르고 참 착하더라. 이 사람이 만약 성격까지 더럽고 살인을 했으면 한 방에 잡혔겠죠. 평소에는 참 착하다가 갑자기 툭 찌르고 또 갔다 와서 툭 착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변동성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한정 지어놓고 매일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이 책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냥 성공을 해서 뭐 이번에 뭐 계약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저희 건물 그냥 저희한테 쓰게 해주시고 뭐 거기도 저희가 경영을 하게 됐고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서울에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거기서 3개 정도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지금 하시는 강의들이 그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장애인들한테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는 그냥 매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컴퓨터실도 만들어 놓고 그게 됐죠. 왜 됐을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계속 냈잖아요. 작은 목소리여도 그 목소리가 쌓였고 그거에 또 같은 뜻인 분들이 계속 동참을 해주셨더니 그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기 전에 그냥 공학도였거든요. 공학도는 뻔하죠. 뭔가 주고 받아야 되고 들어간다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체를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 신뢰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뭘 했냐면은 그 자기 내면의 소리를 찾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내면의 소리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뭔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막 사람 아무도 본 게 아닌데 괜히 기분이 찝찝할 때가 있죠. 스스로. 근데 그 목소리가 막 크진 않을 거예요. 날 말고 귀찮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날 그렇죠. 그런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거든요. 평소에 집중을 안 하면 사실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그 스스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죠. 뭐지? 막 자기 합리화를 하죠. 하지만 또 어느 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합리화에 다 그걸 믿어줄지언정 또 어느 날 그게 삐집고 나오죠.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막 얘기하죠. 이게 내면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 때는 제가 들었던 그 내면의 소리는 항상 그거였어요. 네가 하는 게 정말 맞니? 하고 물어보는 게 내면의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음악 듣는 습관이 있었어요. 음악 들으면은 멍한 시간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혼자 외롭고 이런 거 진짜 못 참죠. 갑자기 멍해지면 이 소리가 막 울려요. 내가 밖에서 막 이렇게 허황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울리죠.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뭘 하죠. 술을 마시든 뭐 하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동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으신 거 보고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내면의 목소리를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만약에 찾았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찾게 도와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안산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서울대학, 그 남편은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고 부인은 이제 또 다른 교수님은
그 유아교육과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틀로 자식을 너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열쇠 중에서도 집 문을 열면은 잘 열리는 열쇠가 있어요. 한 번에. 어떤 건 막 되게 안 열려요. 근데 내가 이 열쇠가 잘 열린다고 해서 옆집 문이 잘 열리진 않거든요. 나한테 맞는 열쇠가 있는 거지. 그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강요를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꿈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정도는 가이드를 해줘도 나중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를 제대로 알려줬다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정보를 알려줬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만약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너는 되게 못하고 멍청해서 절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한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부류해서 갑자기 누가 발표를 느닷없이 잘하고 느닷없이 말을 잘하면 그 사람한테 똑똑하다 그러죠. 하지만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이렇게 주변보다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직접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IQ 테스트라는 게 있죠. 옛날에도 장애인들 뭐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수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한 거죠. 어차피 똑같은 시험이니까 점수 높은 애가 좀 머리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 지경까지. 정말 사람이 도형 몇 개 잘 맞추고 숫자 계산 좀 잘하면 될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IQ 테스트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IQ 올라가요. 그 닌텐도 두뇌 개발 게임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은 몇 번 풀어서 올라갈 IQ라면 IQ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박혀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어떤 충격적인 결과나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원인을 막 찾고 싶어 해요. 그래야 안 불안하니까. 잠을 자려면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무슨 폭발음이 났다. 그 폭발음의 원인을 찾아야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비 와서 폭발했나 보다. 이렇게라도 해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원인을 붙여요. 특히 이번에 오늘 강의할 것들은 자기가 알았던 단어들을 얼마나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 단어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단어를 잘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4년 정도를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는데 3년은 단어 쌓기 게임을 했다면 지금 올해 1년은 그 단어가 정말 어떤 뜻인지 내가 진짜 아는 건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년을 이렇게 보낸 것보다 그 1년에 한두 달이 더 많이 쌓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사고도 뭐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보시면서 같이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내면의 그 소리를 어떻게 찾는지 도와주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단어들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뭐 이제 리더분들이 뭐 어디 교수님도 계시고 뭐 어디 신문사 대표도 계시고 어디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안산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게 보니까 무슨 여성 리더십 뭐 이렇게 있길래. 근데 그분들한테 이걸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물어본 내용은 여기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하시는 리더십은 리드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순한 논리.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장난이죠. 리드가 뭔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뭐 사람을 끄는 거다 뭐 하는 건데 거기에 정확한 방법론이 없죠.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론으로는 스티븐 코비가 역시 뭐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집안에서 이 사람을 다 잘 받쳐주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 사람의 최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최상의 자아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전 그 말이 제일 맞더라고요. 최상의 자아를 보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냥 가뿐히 뛰어넘거든요. 최상의 자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은 이걸 이제 보면은 본인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이 예를 들어서 내신 7등급이고 뭐 집도 막 나오고 막 이랬었는 저기 있는 동생이 한 방에 이제 시험 봐서 반에서 2등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 그것도 이제 분명히 그거겠죠.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본인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하지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 1등까지 마무리로.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한 문장을 못해서 했었는데 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됐죠. 왜 그럴까요, 누가? 리더십은 간단해요. 진짜 그 사람이 최고의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서 이 사람이 벗어났을 때 너는 이 사람이니까 너답게 행동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최상의 자아는 항상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이랑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명제에 보면은 대우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피드백이고, 대우라고 하면 부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잘못된 피드백은 뭐냐면 부정적인 건 긍정적으로, 아니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잘못된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피드백에 부정자만 들어가면 다 부정이고, 잘못된 것을 좋게 얘기하는 걸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정 긍정은 이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 긍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최고의 잠재력이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인데 그 모습에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긍정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상의 자아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제 형님 같은 경우도 훨씬 훌륭하신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뭐 워낙 잘 하시니까 처음 하신 거 보고 특히나.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형이 그런 것들을 형님이 만약에 잘 생각을 하시고 하면 훨씬 높게 가실 분이죠. 훨씬 더 잘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계실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0가지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안 해봤고 일단 그 방법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런 환경들이 다 갖춰지면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대하니까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맞출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학습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것들, 단점들을 좀 피드백을 하다가 그게 조금씩 변할 때는 그 장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리가 좁혀졌을 때는 항상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 정확하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좁혀지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는 리더십이 뭐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너 앞으로 너 눈빛을 보니까 제대로 안 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제 사람들이 안 넘어간다. 옛날에는 넘어갔거든요. 그런 말에 너 잘하면 100원 더 줄게. 우리 집에 100원 없는 게 아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당 뭐 1,000원 올려줄게. 뭐 1,000원 안 받고 말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 내면의 다른 사람 내면의 소리를 찾는 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못 믿을지언정 무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못할 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같이 이제 올 때 나는 나를 못 믿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좀 서운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벗어날 때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채찍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리드를 하는 거죠. 리드를. 당근과 채찍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니면 이 사람의 꿈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이 방향이 지금 얼마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말이 틀려져요. 그럼 그 스스로 말이 틀려진 것들을 토대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는 즉 성찰은 못하더라도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성하는 습관. 그래서 반성을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땐 다음에 성찰하는 습관을 길러서 리딩을 해주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물론 8번째 습관은 이렇게 얘기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3년을 살아보니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야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은 이거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하세요. 이게 막 나중에 질문하면은 뭐 물어봐야 될지 잃어버리실 테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건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공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겠죠. 하지만 얘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뭐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그 DM을 날리는 거죠. 그 고객들한테. 그래서 고객들은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해요. 아이폰 3G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분석하고 뭐 하고 하는 순간 아이폰 4G가 나왔죠. 하지만 우리 다 분석을 하니까 3G인 거죠. 그래서 일을 옳게 하려면 그 3G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객은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일을 옳게 하는 사람보다 지금 이게 정말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리자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관리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QM의 전형적인 인사래요. 그냥 영업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면 아직 그쪽 업계는 아직 그게 안 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져놔도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통찰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맞다 틀리다에 대한 통찰을 내주는 게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맞고 이런 부분 이렇게 틀리니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보스팅 컨설팅 그룹한테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용이 그렇거든요. 컨설팅하면 내용 종이는 두꺼운데 그 종이 두꺼운 내용이 딱 하나예요. 하나.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고 메시지는 한 줄이거든요. 왜냐면은 400페이지 메시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한 줄 정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한 줄을 주시면 아마 회사에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은 변화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 변화에 대처를 하는 거죠. 변화에 대처를 하니까 명령은 넣는 거예요. 분석하고 명령은 넣는 거고. 네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라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시장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가 맞는 거죠. 앞에서 판단해라,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면 저기도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는 간단하게. 그럼 지금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걸 200만 원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매우 잘한 거지만 나중에는 이 분이 언젠간 100만 원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회사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적정 수준인 올바르게 하고는 성공은 맞는데 올바르게는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성공하고 올바른 게 아니고 올바르게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 올바른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틀린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하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게 올바르게 성공하는 거랑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만 봐줘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틀리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준 자체가 이건데 이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틀렸다 맞았다가 부담스러우면 설명이 안 되죠. 바보도 아니고 너무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바르다는 건 뭐가 좋냐면 올바르다는 건 공익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거든요. 공익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바이럴 마케팅이 숨어 있죠. 내가 좋으니까 친구한테 야 이거 꽁탄데 되게 좋더라 하고 써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 단계 바이럴 마케팅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좋은 걸 전달을 하려면 매일매일 혁신하고 진짜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노력이. 그러니까 어제 했던 그냥 대강하는 방식이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시키는 진짜 노력이 들어가서 어렵긴 하지만 그 효과는 크죠. 일반적인 방법들은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묻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거고 뭐 저기는 그건데 이거는 저희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뭐 박은혜 씨 사례가 제일 맞겠죠. 그러니까 비서로 들어왔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비서로 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비서 하기보다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걸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해서 음식점 신문사를 맛집 신문을 만들고 그게 되게 많이 컸죠. 뭐 한 기사당 160몇만 정도가 가서 매우 커졌죠. 왜냐면 그거는 제가 이 친구를 비서로서 맞춘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일에 맞췄더니 그다지 손이 안 들어가고 많이 크게 된 케이스죠. 그것도 자세한 얘기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조실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완수했나. 만약에 제가 이 관점에서 은혜 씨를 봤으면 이메일 체크는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했던 스케줄은 얼마나 많이 잘 봤을 거면 뭐 하나 빼놓은 거 없이 봤는 뭐 이런 것들만 봤겠죠. 그러면 지금 큰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비전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설계와 통제. 아까 그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설계와 통제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설계와 통제를 어떻게 이렇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이 아마 이 책에서는 엄청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약간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것만 쓰기는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쓰긴 한 거거든요. 약간 보면 뭐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씁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만성적인 문제, 보통 이제 회사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조직이나 하다못해 집구석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보통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공식적으로 밖에서는 신뢰가 있지만은 좀 신뢰가 없는 경우가 좀 많죠. 뭐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된 비전, 우리 집은 어떻게 가겠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저희 집만 없는 거 아니죠? 네, 없고. 그 다음에 무력하죠. 뭐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잔소리하면 무력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을 그냥 다 안 들어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뭐 한방향 정력은커녕 뭐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가족이 똘똘 뭉칩시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뭐 돈 아낄 때나 뭐 몇 번 없죠. 전략할 때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가 약화되고, 이 기업도 지금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거네요. 저희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그 신문사가 그거 있는데, 그 신문사가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면 돌아다닐 때 뭘 검색을 할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거랑 컴퓨터로 검색하는 거랑 다른 게, 컴퓨터는 검색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특히 저같이 손가락 두꺼운 애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이 불편함보다 더 불편한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이 불편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이 두 개거든요.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경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간 아껴주는 거. 이 사람이 시간당 100만 원인데 내가 1시간 아껴주면 100만 원 벌게 한 거죠. 그럼 50만 원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비용 아껴주는 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1000만 원을 쓰는데 내가 이거 500만 원만 들게 해줬다. 그럼 너 나 700만 원만 내라. 300만 원 받을게. 세 번째, 행복하게 해주는 거. 왜냐면 우리 행복하려고 돈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TV 보려고 가정부 쓰는 거니까.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쵸? 뭐 어떤 걸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 또한 행복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울 때 초반에는 그 TQM이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 이거 디테일하게 갈 건가는. 그렇죠? 그냥 어떤 순서대로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가 불편하냐, 이렇게 옷을 잘 못 사요. 그 사람은 맨날 뭐 다른 건 다 똑똑한데 옷만 샀다면 맨날 엉뚱한 거 사요. 특히 저도 막 거기 가면 막 옷 샀다면 사람들이 그걸 왜 샀냐 찢어버려요. 그 돈으로 어떻게 저걸 살 수 있는지 되게 많이 놀라요. 그 창의력이 제일 훌륭하다 그러거든요. 저 돈으로 저 옷을 살 수 있는 창의력이면 대단한 거라고. 네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정부도 만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옷을 저 돈을 주고 살 수 있냐고 계속 욕을 먹죠. 그럼 저는 그게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죠. 욕 안 먹고 옷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죽어도 안 되죠. 채용도 거지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옷은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싼 옷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번 알려주게 되면 저는 엄청나게 돈을 아낀 거죠.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죠. 하다못해 뭐 밥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감성은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면 막 갑자기 열정적일 때가 있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옆집에 누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것 같더니 자기도 열심히 하고, 뭐 친구가 복권 사는 거 됐더니 갑자기 복권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이 없으면 좀 일시적이거든요. 그런 감정들, 뭔가 열정, 이런 것들은 이제 감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신체는 그 몸이 불편하다 이러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규율.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의자에 3시간 앉아 있는 걸 상당히 어려워요. 그 몸이 그게 안 맞아가지고 엉덩이 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세요.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고문하는 것처럼. 왜냐면 의자에 앉는 자세가 자연적으로 없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러다가 이제 또 엎드려서 하다 보면 졸리니까 딴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그래서 신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규율.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성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이 영성이라는 그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생각을 하면 히틀러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죠.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걸 만들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팍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비참한 치열을 맞게 되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공익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뜻을 전달을 할까. 뭐 윤리책 보니까 한자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까 이렇게 해서 그거에 평생 집중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앞으로도 그 사업이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영성들. 이 영성은 목적성, 한목적성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돕겠죠. 왜냐면 이게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겠죠. 야, 너 이런 거 하니까 좋다,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 지성이 그런 말들과, 그리고 이 지성은 또 이제 대신 얘가 엉뚱한 일을 하면은 너 이런 거 왜 하냐, 너 바보냐, 너 뭐 희생, 너 왜 이렇게 오버해,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지성까지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열정이 생기죠. 비전도 있고 사람들을 위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사람한테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델라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대로 이렇게 가요. 한번 보세요. 그 성공하신 사람들 스토리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 비전의 가치 상실, 뭐 문제 증상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뭐 의제 숨기고 정치하고 혼란스럽고 모호하고, 뭐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 다음에 무력한 것들은 이런 느낌. 헛된 공상, 권태, 도피, 공무, 분노, 일하시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선적인 행위. 그 다음에 신뢰 악할 때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헐뜯고 이런 일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효과를 그러면 다음에 무슨 슬라이드 나올지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저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문제하고 급성적인 건 뭐냐면, 만성적인 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 급성적인 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간 수치가 좀 안 좋다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건 급성적인 거죠. 만성적인 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저렇게 나타나죠. 이걸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뭐 만약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시면은 이걸 공부를 받고 보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물건처럼 관리할 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죄송하지만 나오네요. 그렇지. 사람 물건처럼 관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고 규칙만 따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당근과 채찍이 없으면 성과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성과 중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시 그 성과를 보고 채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후집지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성과주의로. 왜냐면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가 딱 그거였어요. 계획경제 5년 동안 막 죽으라고 해서 하다못해 넌 어디서 이러고 넌 어디서 이러고 넌 어디 농장 넘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죠. 그거는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면은 의미가 없죠.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인연이 생기는 리더가 가장 잘 알고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린다.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뭐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부품이죠, 부품. 근데 안타까운 게 교육이 그렇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죠. 아주 교과서라는 매뉴얼에서 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맞추고 변별력을 위해서 어디 숨겨놓은 거 맞추면 100점이죠.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옛날에 그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매뉴얼을 보고 기계처럼 움직일 때, 그때는 그랬거든요. 사람이 드라이버를 훔치면 사람이 잘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회계는 그 화장지하고 사람은 비용이고 화장지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놓고 두면 화장지하고 사람하고 물에 빠지면 당연히 화장지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매뉴얼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사람 자체가 대체하기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산업화 시대 때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하나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기에 남은 것들은 뭐냐면, 얼마나 싸게 물건을 많이 생산을 하냐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공짜. 그렇게 되면 열심히 만들고 빚만 주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 같이 정하는 거죠. 학생들이 볼 때는 그거죠. 선생님이 우리 반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 학생들이랑 같이 설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유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럼 학생들하고 같이 자율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로 놨더니 상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인데, 자유로운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그걸 스스로 지킬 수 있냐, 이런 게 교육인데, 자꾸 이제 교육을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잔말 말고 책이나 열어,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매뉴얼 보고 하는 건데 그건 아주 옛날 시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직을 못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저기 나이지리아에 수출하면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죠. 돈도 한 시간당 400원 받고. 왜냐면은 그 나이지리아 친구들이랑 우리랑 배우는 책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으면은 나이지리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한국 대학생은 술 먹고 노냐고. 그럼 너희가 안 노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부족이 돈을 모아서 자기를 유학을 시켜줬대, 부족들이. 그래서 자기가 놀면 다 굶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놀 수가 없대요, 양심상. 막 사람이 머리에 떠버린대요. 충격받은 건 우리랑 그 사람이랑 교과서가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겠죠. 원서로 보는데 우리는 막 더 안 좋은 번역본을 볼 때 얘는 원서로 보거든요. 번역도 안 해주니까. 누가 더 잘 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교수나 선생님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 친 데서 시험 내고 그 다음에 좀 구석에 숨어있는 거 낸다면은 책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교육이면은 우리보다 나이지리아 애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중국에서 나이지리아가 아웃소싱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가로막아서, 세종대왕님이 가로막아서 정부를 이렇게 못 받게 땡처럼 이렇게. 왜냐면 영어로까지 우리가 굳이 그걸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연예인 얘기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데 스포츠도 아닌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느 날 이때는 열리겠죠. 왜냐면 이제 점점 저희 이제 회사도 오는 사람들 보니까 뭐 토익 점수가 800점 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본 점수를 막 주고 하니까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런 분들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면 영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되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일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이제 이 몸값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몸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는 건 시간당 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걸 만들지 않으면 당연하겠죠. 내가 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데는 400원으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고, 물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막 5배로 비싸다면 절대 안 사죠.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제 시간당 400원짜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부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큰일이 날 거예요. 좀 늦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방법이 아닌 결과에 초점 맞춰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요청하면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어디서 이런 리더십이 많냐면은 그 미국에서도 이게 고민이 많았대요.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뒤집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돈이 가장 없고 정말 동기부여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햄버거 뒤집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그거는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전혀 동기부여가 안 생길 텐데 어떻게 하면 벨보이한테 동기부여를 시킬까? 그래서 봤더니 연구를, 그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죠. 그 하버드에서 논문을 쓴 결과를 보니까 미국 해병대가 이런 것들을 잘하더라. 우리나라는 군인들 의무지만 거기는 아주 그냥 힘든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 힘든 사람들이 가는데 그 미국 군인이 그래도 최강이잖아요. 최강의 군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미군들은 전쟁을 많이 하니까 실제 전쟁도 하잖아요. 그 군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14주 동안 동기부여만 해요. 우리가 여기 왜 있고 뭐 해야 되는 거고, 엉뚱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고 너희가 할 때는 이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거 14주. 우리는 안 그렇죠, 그냥.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지루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히 몸이 별 때까지 14주 동안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1대1로 붙여준 다음에 그 사람은 항상 이 사람한테 모범을 보이죠. 예를 들자면 5시 일어나면 4시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훈련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서 있고, 표정은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틀렸을 때 역사와 전통 아니면 우리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뜻에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뒤처진 사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올려놓죠, 위로. 뒤처진 사람 한 명은. 그러니까 원래 뒤처진 사람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용, 시간 낭비하고 비용 낭비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다른 고객을 만나면 되는데 제일 뒤처진 사람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죠. 티격태격하고. 그러니까 제일 만약에 뒤처지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구설수만 많아지거든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나고자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나고자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가 아니고 우리 비전은 이거고 원래 뜻은 이거니까 네가 뜻이 잘못됐으면 그걸 찾아서 와, 이 방법으로. 그래서 해병대가 가는 거죠. 그리고 해병대가 더 대단한 거는 왜 해병대가 그래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군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이라크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총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발포해도 되냐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죽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작전 통제권이 전부 다 이제 있는 거예요. 총을 하면 내가 그냥 먼저 쏠 수도 있죠. 그런 판단을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언제 전화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장애 요소를 제거해주고 방법에 맞춰서, 방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방법은 그 사람이 알아서, 왜냐면 수많은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제대로 보긴 본 거죠, 진짜. 진짜 세상이 이렇게 됐죠. 이게 한 2006년인가 뭐 5년인가 뭐 그때 써져 있는 건데 지금 그 5년이라는 게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들이 아까 저 형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기계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했던 거라, 아니면 저렇게 갔던 거라, 고수익은 이쪽에서 나고 여긴 다 중국 어디로 옮겨가고 있죠. 지금 뭐 캄보디아까지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걸 해야 되죠. 규율은 그러니까 방향을 유지할 시스템이니까 네 사람이 얼마나 했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채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가는 게 우리 비전이랑 맞는지 당신이 하는 게.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너가 하는 게 올바르게 성공하는 거라고 맞니 틀리니만 물어보죠. 이게 바로 저희 방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초심하고 벗어났으니까 초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나머지는 잘. 이게 시스템이죠. 왜냐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얼마나 심플하게 만드느냐거든요. 그 시스템을 누구나 숙지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지 막 되게 화려해가지고 뭐 페이지가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시스템이 아니죠. 우리가 국민 뭐 교육 현장에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뭐 애국가도 사절까지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이 한 줄을 만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보편타당한 것들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렇게 살고 항상 어렵고 힘든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그 잘못할 때는 그 리더는 잘못할 때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나 잘못 안 했다고 빡빡 우기고 어쩔 수 없었다고 우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거칠게 질책을 하고 이러지만은 이제 카리스마형 리더가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데 서번트보다는 좀 한 단계가 높죠. 그런 리더 같은 경우는 1% 사과 법칙을 해야 되는 거죠. 1% 사과 법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같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1%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럼 가서 바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 잘못했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좋은 거는 일단은 그 사람 자체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사과를 하니까 이 사람도 잘못에 대해서 얘기가 편해지죠. 그 다음에 잘못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건 잘못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마 터지거든요. 근데 1% 사과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지켜보고 사과할게 이게 아니고 잘못하자마자 조금이라도 잘못하자마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역동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 혼나면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지만 1% 잘못한 거 정도 계속 얘기하는 거면은 그거는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도 말하기 편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99% 잘못했을 때도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1% 사과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물론 이제 1% 사과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1% 사과는 저기 이제 리틀 피칭이 나오는 얘기. 1% 사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함께 방향을 정한다는 이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략이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전략하고 전술에 대해서 이제 차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우리 군렬의 이순신 보면 막 이렇게 지도 놓고 배 막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오면 이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전략을 잘 짜놓으면 그 작전 짜는 거와 동시에 전투는 끝난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그럼 전투는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국지전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배를 끌고 오게 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끌고 와라 하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작전대로 전략대로 전투를 하고 약간의 애드립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하려고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훈련이 뭐 잘 안 되더라도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은 전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비전이나 방향을 함께 정한다면 전략을 같이 정한 거기 때문에 전략을 따로 전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가 막 전략문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5권 정도 썼는데 요약하면 딱 적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예고 쓸데없는 얘기고 간단하게 뭐 같이 전하는 거고, 손자병법 보면 전쟁은 하기 전에 끝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그냥 일부러 부딪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수죠. 어떻게 보면 끝난 전쟁에서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는 좋은 본보기. 좋은 본보기는 문화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책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권씩 읽는 거 정말 보여줘요. 그리고 책을 읽고 얘기하는 문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정말 책을 읽죠. 정말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뭐 과실주 같은 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필요하면 책을 뽑아서 이거 한번 여기까지 읽어봐서 나눠주죠. 그래서 그걸 정말 읽죠. 그것들을 정말 이제 잘 주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느낄 수 있으면 책에 대한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책 하면 너 이 새끼 왜 책도 안 읽어서 맨날 처맞고 막 이런 추억밖에 없으니까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자연스러워진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참 좋죠. 근데 그 문화가 그냥 문화가 아니고 저런 이제 영성에서 나오는 문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사회적 교육은 원래 이런 건데 엉뚱한 걸 하고 있죠. 엉뚱한 거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규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돼요. 그 구조는 아까 뭐 했던 뭐 일주일 계획을 세운다, 뭐 2주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항상 체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볼링 같은 경우는 한 번 공을 딱 굴리면 그 핀이 몇 개 쓰러졌는지 모르고 두 번째로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잘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거 45분, 15분 공부하는 거, 뭐 시간을 기록하는 거, 목차를 외워서 순식간에 막 복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런 구조들이겠죠. 그 다음에 번째는 뭐 실행. 그 열정은 실행을 낳죠. 실행을. 막 뭐 열정적인 거 있으면 막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뭐 비전하고 목적 없는 애가 열정만 있으면 막 별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동기부여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전략에는 이런 것들이 비전, 고객, 미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데 죽을 뻔했는데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죠. 습관, 성실성, 신뢰, 분석적 사고, 좋은 본보기는 저거죠. 저런 거에서 나오고. 나중에 뭐 블로그에 자료 있으니까 그 이미지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개인들을 참여시키고 뭐 힘을 나누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문화라는 건 사람들을 닫는 그릇이라고 하면 열정은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70%나 80% 이상 그 제스처를 보거든요. 제스처랑 말투나 이 사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20%는 말을 듣는데요. 왜냐면 사람이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을 했는데 왠지 듣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새끼 사기꾼 같고. 이런 것들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게 뭘로 작용을 하냐? 열정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열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팀을 키우고 변화를 관리한다. 아까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아주 옛날 책, 그러니까 저 책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한 50년도, 40년도 전 걸 무지하게 잘하게 되는 거죠. 같은 책을 읽어도 이제 여기서 변화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뭐 측정한다, 뭐 아주 옛날 여기 X 들어가는 여기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물어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읽기 전까지 미련을 모르는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읽기 편한 걸 읽는 거예요. 내가 읽기 편한 건 뭐 내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거나 쓸데없는 게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건 과거의 나보다 현재나 미래의 내가 더 훌륭해지길 원하는 건데 그걸 그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면은 당연히 똑같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 변화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죠. 과거 했던 거 그대로 합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까? 변화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루에 1%를 성장을 해서 그게 복리가 돼서 1년에 뭐 38배가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변화를 관리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변화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사람은 측정을 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다음 영향력의 소리. 이제부터 좀 아주 뻔한 얘기들이 정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확대는 어제 이제 그 사람들이 고민들이 많다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아주 뭐 가족들의 문제건 뭐 연인들의 문제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러니까 문제는 딱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내가 하기 싫고 할 수도 없는 일.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하기 싫고 할 수는 있는 일. 세 번째는 이게 제일 골때리죠. 내가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일.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 그럼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집착하면 2번에 집착하죠. 3번 때문에 짜증나고. 2번에 집착하죠. 거의 뭐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그것만 잡고 이제 어차피 될 거니까 밀어놓고. 그래서 결국 밀어놓은 것들이 할 수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로 바뀌게 되죠. 근데 내가 지금 눈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영향력이 생겨요. 결과가 생겨서 결국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뭐 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죠. 저만 찬성이죠. 왜냐면은 이제서 조금 그걸 안정적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한 박사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관둔다고 하니까 뭐 다시로 하죠. 이해는 가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없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와서 뭐 될 것 같지만은 앞으로 돼야 될 것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뭔가를 뭐 보여드릴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이제 어느덧 쌓이다 보니까 경력도 되고 이력도 되고 업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 너무 큼지막하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된 거죠. 그것만 집중을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을 부모님한테 제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 먼저 설득을 시켰다면은 아마 아직도 설득을 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답이 안 나올 문제죠. 아마 아직도 저 앞에서 무릎 꿇고 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아직도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니까 그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수렵에서 농사로 넘어갔을 때도 생산량이 50배였거든요. 그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슴 잡고 이랬던 사람이 씨앗 심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사계절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왜 성공하는 사람이 왜 보통 이렇게 좀 바보 같고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냐면 걔가 만약에 사슴을 잘 잡았으면 사슴 잡죠. 사슴 잘 잡는데 맨날 칭찬도 받고 남들 2배는 잡는데 아니면 심지어 얘가 능력이 남들 10배 사슴을 잡는 거예요. 막 모션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막 남들은 이게 쏘는데 막 3개씩 잡고 쏘면 화살이 알아서 이렇게 날아가서 사슴 맞춰가지고 다 쓰러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졌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농사 짓는 거 보면 더 놀리겠죠. 내 10배니까 이 농사가 한 30배, 40배 정도 이렇게 나올 때까지도 이 사람은 인정을 안 하겠죠. 거기다 50배 딱 되고 자기만 계속 굶으니까 그제서야 와서 망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 갈 때 다 뒤집어지죠. 그 뒤집어지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진자가 아니고 나선형 성장을 하잖아요. 역사는 항상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거 못 버려요. 가지고 있는 게 큰 걸수록 못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뭔가 좀 생각은 많은데 뭐 재수 없어가지고 뭐 공부를 못하고,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내 지금 살아온 건 좀 후회스러운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거 하는 사람이 시대 빨리 그렇게 성공하는 확률이 제일 높죠. 이 사람은 공부해도 불안해요. 막 내가 진짜 아나? 내가 전공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선을 넘고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됐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했던 게,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경영학으로 강의도 하고 뭘 하는데, 경영학은 대학교 때 경영 원론 하나밖에 안 배웠으니까 강의를 할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대학원 나오고 뭐 경영대학원 나오고 했지만, 경영대학원 나온다고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제가 아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측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쌓인 180권 읽는다고 하고 지금 500권이 넘었잖아요. 좋은 책들을. 그래도 지금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읽잖아요, 무식하게. 어떤 사람은 봤더니, 아시는 분이, 아, 당신은 어떻게 강사가 됐냐고 하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는 한 30권 정도 있고, 이 책이 알고 보니까 MBA에서 부교과서 정도 돼서, 하버드에서. 그래서 나는 이 30권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강사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무식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야를 알게 돼서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는데. 이 무식한 게 최고죠.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한 거죠. 그냥 제가 할 수 없는 거, 뭐 어떤 이상한 사람 쫓아가가지고 배우겠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죠. 눈앞에 있는 책 보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죽어라고 한 거죠. 얘기하고. 그랬더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영역력을 확대시키겠다. 그럼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내 안에서 말고 밖에서 뭔가를 맞추겠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디 줄 달려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런 수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차라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력을 스스로 확대를 시키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좀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뭐 안 된다는 사람 보면은 막 수천만 가지가 있죠. 수천만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사람이 대부분 해요. 하면. 근데 그걸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야, 뭐 공부 한번 하면 되지 않겠냐? 물어보면 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도 공부를 못했구만. 아빠 엄마 공부 못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아빠 엄마 안 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배우고 막 그런 거 공부 안 한 것만 배우죠. 하여튼 다 쓸데없는 그걸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스티븐 코비한테 가장 강력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대학교 총장이 맨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대요. 다 간섭하고 일일이 막 화내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 리더십을 쓰는 게 아니고 옛날 그 산업화 시대 리더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곤해한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건 내가 필요한 게 뭐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몇 번 화내는 거 보니까 뭐 필요한지 알 것 같아가지고 당신 이거 필요하죠 하면서 그냥 갖다 줬대요. 그냥 청소부가. 그래서 넘버 2 됐대요. 대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질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안 혼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얘는 마음이 편한 거죠. 청소부니까 청소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 이거 필요하겠네 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리더십을 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 총장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장이 교육도 시키고 뭐 시켜가지고 그냥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내가 뭐 내 운명은 뻔하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피해의식이잖아요. 나는 뭐 청소부고 뭐 공부도 뭐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막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뭐 화장실 갈 때도 뭐 일주일 동안 맨날 변기고 막,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기에 성공을 못한다고 막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콧물이 자주 나와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맨날 콧물한테만 핑계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피해의식을 버리면 되죠. 피해의식을 버리는 순간 기적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영향력을 넓힐 것인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 SQ, EQ, IQ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신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을 자주 하고 약속을 자주 지키는 게 가장 신뢰를 쌓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신뢰를 하겠다 그러면 계속 약속을 해요. 계속 약속을 지켜요. 그럼 신뢰가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느끼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신뢰가 안 쌓여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는 어떤 스킬로 익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게 제일 어려워졌거든요. 이거는 막 어떤 책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당신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말 하면 마법처럼 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비난은 하지 마십시오. 비난 안 하면 무조건 친해집니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끝까지 들으십시오. 뭐 이런 책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일 어려워졌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뭐 여러 스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속는 꼴이 된 거죠. 왜냐면 저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이게 만약에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신뢰를 계속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키워서 그 신뢰를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뭐 이런 거 표현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트립탭이 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비행기 전체 이렇게 큰 비행기의 방향을 돌리는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 전체 꼬리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트립탭. 배도 이렇고 아주 이 조그마한 부분이 전체 비행기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내가 이렇게 변하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조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은혜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있었게 저희 이제 뭐 신문사 하시는 그 분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참 어이없는 거죠. 제 블로그 이제 이 블로그를 맡겼는데 저한테 그러면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죠. 그럼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자기 블로그를 하는 거 회사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거 하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냐, 그거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트립탭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일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 진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할 테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면 희생과 대가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이 6시라면 난 10시까지 하겠다. 4시간은 그냥 하겠다. 대신 당신도 그만큼 시간을 내줘라. 4시간 정도를. 그리고 서로 무료로 하자. 그리고 키워보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또 그런 식으로 가죠. 대신 이제 물어보는 건 네가 정말 일관성 있게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겠죠. 그럼 난 정말 일관성 있게 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서로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트립탭이 된 거죠. 그런 말 한마디랑 그 대화 하나가 결국에는 이 비행기를 방향도 바꾸고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가 좀 지금 상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답을 트립탭 같은 일을 많이 하셔서 성공을 하시면 돼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나 커지는 것들이 되게 너무 신기하신 일이 많을 거예요. 다음은 보통 이제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걸려 있어. 영향력의 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의 원은 또 내 업무가 아닌 거,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걸려 있거든요. 이 일이 잘 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배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게 겹친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장 좋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뭔가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이 영향력이 원이 커져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담을 수가 있죠. 보시면 보통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된대요. 내가 영향력을 넓히지 않고 하려면 지시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내 일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불평,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뭐 그런 얘기들만 죽으라고 하고 있죠. 암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죠.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운을 시키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은 회사가 갑자기 어떤 급성적인, 그 만성적인 게 아니고 급성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사람은 막 생각에는 회사를 내가 정말 어떻게 따뜻히 비판을 하고 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뭐 했는데 뭐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 보면은 그런 이유가 좀 많죠. 그다음 두 번째 좋은 거는 질문을 하죠. 저 이거 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도 되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의하는데, 건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석이 다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분석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뭘 하자 그래도 이 분석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해결책이 나왔는데 잠깐 기다려, 이 사람 분석 나올 때까지 해서 이 사람이 분석 나온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물론 속도는 좀 늦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뭐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 미국 최고 잠수함 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 함장이 뭐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이번에 그냥 뭐 10km 잠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자 우리 쭉 가겠습니다. 그래 해. 뭐 빙하 피해보겠습니다. 그래 해.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점점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즉시 보고한다. 저 이거 했어요. 어때요? 했어요. 어때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은 정기적으로 스스로 이제 팀장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실행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거죠. 기다려서 잘못되느니 먼저 해서 실패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오지선다형 문제를 가장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빨리 4번 틀리는 거거든요. 그 5번째 정확히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4번 찍으면 되잖아요. 4번 찍으면 누가 틀렸다고 알려주면. 그래서 재빨리 하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찍었는데 맞는 경우인데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일 안 좋죠. 확신도 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80%는 맞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64%죠. 그 다음에 뭐 한 48%, 50% 되겠죠. 그 다음 40%죠. 32%죠. 20몇 %죠. 근데 계속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50만 원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일은 1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100억이면 150억을 빌리게 돼요. 50억을 빌리잖아요. 그럼 150억으로 사업을 해서 50억이 날라가요. 그러면은 보통 가족들은 다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찍어서 한 사람이 150억 투자할 때는 확신이 있어요. 거의 그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아우라가 나요. 막 아우라가 거의 뭐 지저스죠. 찍으면 다 된다. 공부는 무슨 공부냐, 경험이 중요하다. 뭐 이렇죠. 그걸 죽죠 그냥 그대로. 혼자 죽으면 근데 다 같이 손잡고 죽죠. 찍는 게 10번 이상 맞으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사실과 믿고 싶은 거하고 점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찍어서 맞는 경우는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남몰래. 근데 이걸 이제 자기가 찍어서 맞는다고 한다는 거, 공부를 하면 그게 보이는데 공부를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100% 죽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재산이 한 300억 넘는 사람들은 5년을 못 가요. 찍어서 본 사람들은.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우린 죽진 않잖아요. 왜 죽고 싶어지냐면 내 가족한테,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고 나머지는 중산층인데 거기서 50억을 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찍으면 계속 맞추니까 맞출 때마다 2배씩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뭐 하겠다면 막 억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좀 불안한데 그래도 이게 뭐 언제는 뭐 틀렸어요 하고 줬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돈을 다 빌린 거죠. 일가 친척까지. 그래서 한 방에 다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라고 하지만 안 들리죠 이제. 그럼 일가 친척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면 어떤 연예인 돈 무지하게 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파산육 막 이러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 붙어있는 게 자기가 돈이 없고 뭐 인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못 지키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온갖 달콤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마치 진짜 내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2배가 될 것 같은.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물가가 3% 상승을 하니까 내가 뭐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는 3, 4만 원 잃어버리는데 100억 가지고 있을 때는 3, 4억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안 줘가지고 그 3, 4억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2년이 되면 더 커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자를 이제 내 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감을 믿는데 어디 무속인하고 또 친해졌다가 그냥 무속인하고 둘이 그냥 손잡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자기 일처럼 뭔가 실행을 해서 시행착오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니까 정말 잘 될 때도 한 번에 잘 되고 망할 때도 다 같이 망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만약에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보통 뭐 사업 안 하고 맨날 일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사업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냥 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러면은 이거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럼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또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2배, 3배로 해서 주세요. 왜냐면 불평 많은 사람들은 쟤한테도 무슨 말하고 쟤한테도 무슨 말하고 쟤한테도 무슨 말하고 수첩 갖고 적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편안한 시간대 하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것만 수집을 해서 갖다 주면은 이 불평하는 사람은 기절을 하죠. 3, 4명이 할 걸 해왔으니까. 그리고 자기 일 말고 다른 사람 일은 못해도 큰 그게 없잖아요. 잘못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그 반도체 회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랑 그 전무랑 사이가 안 좋고 그 대표님이랑은 이제 친인척 관계라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중간에서 계속 뭘 하면 태클을 걸게 생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는 게 일이면은 제가 앞으로 필요할 거 4개를 가져가서 5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은 이 사람이나 시킨 거나 하기로 한 것들이 7, 80이어도 뭐 나머지 이걸 7, 80으로 깎을 수는 있어도 나머지 4개가 맨날 가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내가 선택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4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근데 그 한 개는 내가 고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갖다 붙이고 갖다 붙여도 4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그 어떤 거는 막 2억 종거 가져오고, 왜냐면 2억 종거 가져오는 게 가다가 남는 게 저기 있으니까 저거 주워온 건데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일 때 되는 거죠. 이놈의 빌어먹은 저 새끼가 맨날 나한테 욕하는데 나도 같이 욕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커피에 침이라도 뱉어야겠다. 침 뱉다 걸려가지고 잘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외부로 너무 돌리게 되면은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그 사람 있거든요. 친구가 비만 오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할아버지, 그 이상한 옆집 할아버지인가 비 올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질렀대요. 2년 동안을. 그래서 자기 비 오면 그 끔찍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얘 경영하고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 그 소리 질렀던 시간을 다 합해봐라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막 2년 동안 계산했는데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매주 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100시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넌 네 100시간 가지고 뭐 3일, 4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너 100년 인생을 여기다 쏟아부을 거냐 그랬더니 아 맞네. 뭐 100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 안 들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들릴 확률이 적겠네. 뭐 1년에 한 번 꼴 들리겠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꼴인데 100번 다 했으니까 끝났네?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서울 게 없네? 그러니까 맞네?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외부적인 것들은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제 동생이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어서 막 이렇게 푸시를 좀 담배 피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가 피고 싶으면 피는 거고 아니면 안 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혼자 죽어라고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좋은 지식을 얻는 걸 보여줘서 뭐 동생이 저 때문에 읽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책 읽는 습관이 좀 길러줬죠.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보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커지겠죠. 신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뢰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이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뭐 공부를 해도 신뢰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신뢰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신뢰가 가는 사람이 또 어떻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안 풀어지는 거죠. 공학도면은 이걸 공학적으로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죠. 일단은 먼저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뭐 신뢰는 이 성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건 단발성이고 성실성은 꾸준히 계속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단발성인 게 아닌 거죠. 이게 성실이라는 건 계속 보여준 거니까. 그럼 혹시 성실성이라는 단어에 그 신뢰라는 것들이 좀 뭐가 좀 될 수 있는가, 연관된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굳게 믿고 의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뭐 관계의 열쇠고 뭐 조직을 연결을 해준다. 그러니까 신뢰를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잘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 신뢰에는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은 조그마한 물이 된 게 아니고 그 수소하고 산소가 뭉쳐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계는 다른 거잖아요. 그게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뢰는 뭐가 합쳐진 건가?
그 성품과 역량이 합쳐져서 지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성실성이 있고, 두 번째는 성숙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는 그 풍요의 심리. 풍요의 심리는 제로섬이 아니고 포지티브섬이다. 우리가 뭐 피자가 있으면 피자 한 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피자는 더 벌 수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피자 하나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런 거. 역량, 기술적인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 그 다음에 상호 우존적인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판단력이 생기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로워질 때. 그럼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성실성은 뭐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칙하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연의 법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려면 어떤 주제로 성실할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20층에서 떨어졌어요. 20층에 떨어졌는데 10층 정도 될 생각을 한 거죠. 나 떨어지기 싫다. 안 떨어질래. 이런다고 해도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난 안 늙고 싶다. 목표가 안 늙고 싶은 거예요. 안 되죠. 진시황처럼 안 죽고 싶다. 안 되죠.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원칙.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면 저희 비즈니스 원칙은 그 스몰 버 글로벌이거든요.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 그러니까 돈을 왜 작게 어떤 일을 시작을 하냐면 비용이 덜 든다는 건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런 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건 글로벌한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다는 거는 성과가 많은 걸 보고, 작게라는 건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거는 빼면 수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책상을 살 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스몰벗 글로벌에 맞는 거냐? 정말 이게 업무하는 게 정말 이게 중고 책상이 좋은 거니 그냥 책상이 좋은 거니, 우리가 뭐 크게 글로벌하자 아니면 크게 로컬하자 뭐 이게 아니니까 혹시 이게 크게 로컬하자에 맞는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 답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성실성의 기초가 되는 질문들이나 어떤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가 없죠. 내가 뭘 지켜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꾸준하게 지키죠? 못 지키잖아요. 이런 성실한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들, 우리가 명확한 원칙들이나 그 자연의 법칙에 맞는 그런 원칙들을 사람들하고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는 성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거 기준이고, 이걸 이제 지키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성숙성. 이 말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스티븐 코빈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실성과 개인의 승리를 위한 대가. 이게 뭐냐면 성실성은 여기 성실성이고, 개인을 위한 대가는 뭐냐면 그건 희생이라고 하는데, 희생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좋은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걸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TV는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더 크기 위해서 이것들을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쌓이게 되겠죠. 나중에 좋은 게 10이고 지금 좋은 게 8이면 2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 계속 쌓여가는 거. 이게 이제 승리를 위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일요일날 오시는 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바닥 인생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평일은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 않게 살고 주말은 다른 사람한테 앞서가려고 산다고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제 어느 부류에 속하면 그 부류는 비슷하게 살아요. 주중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주말은 확실하게 자기가 앞서가겠다고 해서 그 주말에 앞서간 거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대가. 하지만 주말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 사람은 정말 뭐 거렁뱅이 출신이었거든요. 그럼 주말을 항상 희생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잖아요. 내가 성공을 하면 유혹할 게 많죠. 돈도 많고 뭐 힘도 있으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치렀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죠.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믿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쌓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성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숙이란 단어 하나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숙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얼굴이 그냥 노안이면 성숙한 건지, 보통 이게 성숙해 보인다 그러면 얼굴 늙어 보이면 막 성숙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뭐 대학원도 2번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용기가 있고
친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뭐 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 어울리고 잘 받아주고 이러면 성숙하다 그러잖아요. 그 성숙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동스러워요. 이거 할 때 혼자. 내가 이걸 해내다니. 그렇죠? 혼자 감동스럽죠? 이렇게 감동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거의 밑바탕이 되는 거는 이제 풍요의 심리다.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는 돈이 참 많고 성공할 게 많죠. 내가 만약에 1,000억을 번다고 해도 전 세상에 있는 돈에서 1,000억을 가져가면 거기 그 광안리나 거기 그 해수욕장에서 모래알 하나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이거든요. 그럼 내가 광안리에서 모래알 하나 가져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혀 피해를 주는 게 없는데 내가 하도 시야가 좁다 보니까 왠지 내가 돈 벌면 옆에 있는 돈 뺏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는 그냥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밥 가지고 싸운 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부는 그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더라도 이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그 가진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요의 심리죠. 네가 성공하는 게 정말 내가 잘 되는 길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배울 거라도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애가 실패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뭐 이런 느낌은 들겠지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앞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풍요의 심리가 없는 사람은 간단하게 내가 뭘 하더라도 남이 뭐 하는 거 보고 막 하고 싶어 하죠. 야씨 쟤도 하는데 쟤 하는데 나 안 하면은 괜히 나는 무슨 기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죠. 뭘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핍이니까 누가 먼저 빨리 하면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대학교에서 상대평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절대평가가 좋은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등수대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지식이나 지혜를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소화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지. 야 네가 얘보다 좀 잘하니까 너는 그냥 뭐 더 안 좋은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절대 안 좋은 거죠. 풍요의 심리가 아니고 결핍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점이 많은 학교에서 내가 98점을 맞은 건 죄악이죠. 근데 50점 맞은 학교에서 내가 98점을 맞는 건 대단히 잘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98점 맞은 건 똑같죠. 이렇게 교육을 하죠. 왜냐면은 이건 이제 뭐 제가 어느 부분에 읽은 것도 있고 유추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거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 없는 걸 가르치거나 뭘 하게 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협박밖에 없거든요. 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거라면 이 사람이 동기부여돼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 몇 명 안에 안 들면은 잘라버리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별게 없기 때문에. 별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출석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수나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는 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죠. 얼마나 못났으면. 제대로 잘 가르치면 왜 안 와요? 제대로 잘 가르쳤는데 안 오면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나 아니면 더 어려운 마음들이 있겠죠. 그게 열려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 품으로 들어가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이어서 뭐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순서가 틀린 거죠. 순서가 틀리니까 할 수 있는 건 협박. 아니 졸리게 가르치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반성해야 될 일인데 막 패죠. 그럼 맞은 애가 참 잘 들어오겠죠. 그렇죠? 협박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거 가르치길래 그렇게 많은 협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협박을 없이 공부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통제가 안 된다. 무슨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죠. 연평도를 보낼 것도 아니면서 막 통제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정도 할 거면 선생님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제가 선생님 안 하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보고 하려는 저도 못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공부죠. 그러니까 공부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만 잘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만 검색하면 답이 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희가 이런 책을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좋은 대학교 도서관에 원서로 있을 거고 그것들을 누가 이 책이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지금 온라인이고
어떤 책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막 알려주잖아요. 그 내용도 미리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다른 사람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육은 늦게 가잖아요. 왜냐면 다 검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무리 없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요것들은 항상 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계속 못하게 되고 이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우니까. 학원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건 학원이 없잖아요. 성실성 학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개념적 지식. 개념적은 각 부분이 있는 것들을 잘 묶어가지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건가, 뭐 전략을 하는 거죠. 이 두 개죠. 공부라고 해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의존성.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시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연결돼 있나,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너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정리가 됐는지도 몰라요. 공부하기도 쉽고 딱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생기는 거죠. 지혜와 판단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 지혜와 판단력은 위대하고 지속적인 성공과 신뢰에 기초가 되는 능력이죠. 이 사람이 판단을 잘해야 신뢰성이 있잖아요. 얘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걸 파고 들어보니까 지혜와 판단력이 중요했고, 이 지혜와 판단력은 성품과 역량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신뢰라는 단어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내가 사람이 신뢰받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지혜와 판단력.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한 그 판단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 간단해. 돈 제일 쉽게 버는 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를 선택하면은 뭐 자주 제가 하는 얘기지만 1억을 벌고 B를 선택하면 1억을 잃어버리면 선택을 못해요. 왜냐면 1억 벌면 막 좋죠. 1억 잃어버리면 당장 집에서 나와야 되죠. 그걸 누가 감히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답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면 알잖아요. 이렇게 어떤 애는 문제 풀고 어떤 애는 못 풀잖아요. 이게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다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서 성품하고 역량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 하겠죠.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이 문제 나 줘라. 그럼 이 사람 9,000만 원 벌죠. 책임은 내가 지고. 이게 컨설팅이에요.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답을 알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역량을 가지고 성공을 못하느냐? 성품이 부족해서. 판단을 못하고 시너지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항상 망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파다 보니까 이게 원래 7번째 습관 다음 8번째 습관이거든요. 7번째 습관을 간단히 요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7번째 습관을 순식간에 요약을 하고 끝내버릴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이제 단어 하나만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아직도 한 2번의 강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7가지 습관은 뭐 다 보셨겠지만은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습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든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맨날 놀았던 사람이면은 껄렁껄렁해서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때려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놀리기만 해도 때려야 되는 거고, 누가 날 쳐다봐도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힘들고 나이 먹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야, 얘가 나를 째려볼 때 내가 한번 때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 애가 지금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 왜 싸웠니? 제가 째려봐서요. 왜 싸웠니? 제가 나 무시해서요. 그런 거죠. 짐승처럼 반응을 하는 건데 이 안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해서 그걸 참거나 다른 좋은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더 이상 얘가 째려보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 이제 사촌 동생이나 뭐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하면 돼.
뭐 내가 공부를 하려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네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돼.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뀌면.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도적인.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이제 내가 변화를 할 때 내가 내 중심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나는 무슨 희생자야, 뭐 누구 때문에 그랬어,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다른 사람 탓 잘 안 하죠. 그냥 받아들이고 하죠, 바로바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주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거 하는 걸 바쁜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더 부족한 사람은 이게 구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간단하죠. 지금 내가 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희생자가 되고 뭐 반사적이고 뭐 이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만 하면 다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꿈을 이루는 10가지 질문인가? 그건가? 그 책에서 이제 오늘 자꾸 이제 은혜 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은혜 씨가 뭐 이렇게 막 뭐 써도 잘 못 외우시고 막 그래요. 정리를 잘 안 되고. 그래서 쓴 거 말고 이제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떠니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바로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상당히 이제 뭐 어려워한 거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막 물어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방법을 썼죠. 자, 은혜야, 네가 만약에 뭐 지금은 아마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어리고 젊은 모습일 거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냐? 10년 후나 5년 후보다. 그게 이제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진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기개발 분야 뭐 매대 안에 들더라고요. 5위 안에 들고. 이게 이제 앞으로 두 번째 2세판에서는 이게 영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 책에. 그러면은 일단은 그걸 네가 만약에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네 자녀, 네 아이가, 아들지 딸일지 모르는 네 아이가 한 10살 정도 돼서 어머니 아버지 직업이 뭐니 할 때 기자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서 이렇게 됐는지를, 진솔한 이야기를. 그럼 너희 자식들이 널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겠네. 그리고 일단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네 친구들이나 너희 부모님이 봤을 때는 또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니,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 네가 하는 거니까 된 거죠. 만약에 그걸 이렇게 말했으면, 야, 그리고 이것도 못 외우냐? 그러면 네가 한 거잖아.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방법이.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끝을, 이게 만약에 잘 됐을 때, 우리가 뭐 국가 과제 쓰면은 파급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리듯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 한 줄로 뭐 정리된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관계, 목적, 거기에 헌신한다. 헌신하는 건 죽어라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중한 거 먼저 하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기. 하지만 그 하고 싶으니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 비전, 그거와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는 건 자기가 긴급한 일이고 주변 상황이 막 뭐가 막 일어나가지고 뭐 그걸 막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제가 요새 대물 좋아하는데 대물 마지막 회다, 그런 게 긴급 상황이죠. 인터넷으로 아무 때나 봐도 되는데 친구가 놀러 온다. 긴급 상황이죠.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그 친구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긴급, 살다 보면 별의별 긴급 상황이 다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긴급 상황일 때 물론 이걸 내가 안 하면 지금 내가 피해를 보지만 나중에 더 큰 피해, 더 큰 좋은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좋은 것들을 접어둘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두 가지를 하면 소중한 걸 먼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그 신뢰라는 말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참 죄송하죠. 못 가서. 하지만 오늘 내가 좋은 강의를 갖겠다. 왜냐면 긴급한 건 이런 거지만은 나중에 어머니한테 잘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왠지 오늘은 느낌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살다 보면. 그냥 이건 아까 이제 그 성숙이라는 단어랑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호 이익과 상호 존중을 모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다른 걸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답이 내 답이 맞고 네 답이 맞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A고 여기가 B면은 이 언저리에서 목적을 잡지 말고 이거를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운데 지점에 이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름을 생각을 하고 이런 시너지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시너지라는 건 풍요로울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풍요의 마음에서 시너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오죠. 왜냐면 만약에 풍요로운 게 아니었다면은, 세상이 풍요롭지 않았다면은 역사의 발전이 없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자꾸 발전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지만 그 부족한 더 작은 자원으로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덜 부족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수많은 음모를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뭐 나이키의 뭐 빨간색이 음모였다는 둥, 그렇죠. 뭐 서태지 음악을 거꾸로 들으면 악마가 있다는 둥, 이런 수많은 음모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음모는 생각 안 하셔도 되죠. 왜냐면 그 음모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 음모를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으나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벗어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오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엉뚱한 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거기에 빠져 살고 있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거기에 빠져 살고 15년이 지나서 빠져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뭔가 다시 해봐야겠어 하는 순간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켜라.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막 듣다 보면 막 답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뻔한 얘기인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말을 끊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읽고 또 다시 어젯밤에 반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항상 읽을 때마다 못하고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계속 이제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고, 이 말이 되게 좀 전 와닿더라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나 도움이 되는 얘기, 이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다르게 살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배려와 용기 사이를 그 아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는 그냥 뭐 가만히 중간이라도 가게 배려하면 계속 좋아하니까. 하지만은 배려만 하면 시너지가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배려와 용기가 적절히 배합이 돼야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개도. 그러니까 저는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5번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은 이 사이에 균형. 효과적이라는 건 뭐냐? 이해와 배려와 용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거고, 그 두려움도 이렇더라고요. 두려움은 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용기라는 건 겁이 안 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겁이 나지만 두렵지만 이게 지금 내 상황에 이걸 두려워해서 안 될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두렵죠. 무섭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그냥 가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어디서 피로에 대한 구절도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피로가 100% 사람한테 해결이 되진 않는데요. 안 피로해지고 이럴 수가 없대요. 그냥 계속 잠만 자도 피곤하대요. 어깨 아프고. 그러니까 피로는 달고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놓고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놓고 오거나 같이 지니면서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건 이거, 효과성. 배려와 용기 사이. 배려도 부족하고, 배려를 자꾸 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잘 안 듣다 보니까 용기가 또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계속 서로 상승을 하는 거라, 한번 용기 있게 잘하면 또 한 번 배려를 하고 막. 이 어려운 것들을 만약에 잘 푸시는 방법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이 방법은.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쉽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그 다음에 시너지. 시너지는
아까 윈윈하고 비슷한데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이렇기보다는 다 들어주시고 서로 차이를 내고 그 차이에서 시너지 내는 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요새 이제 어르신들하고 뭐 매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분들은 나이가 제가 이제 아들보다 더 어리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3의 대안을 항상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막 박수치고 세 명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존중하면서. 그랬더니 일이 막 되더라고요. 어떻게 존중을 할 건지. 그러면은 1 더하기 1이 3이나 11이나 110일이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한 둘이 만들었다고 하죠. 두 명이어도 충분해요. 시너지가 나면. 왜냐면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뭘 필요한 줄 알고 워지니아는 컴퓨터를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필요한 컴퓨터를 만들게 됐잖아요. 조합이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컴퓨터를 잘 만들면 불필요한 컴퓨터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둘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뭘 못 만들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항상 특이한 사람이고, 대신 이 특이한 사람하고 일을 하되 한 가지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만. 일하는 방식은 마음대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끊임없이 쇄신하는 거. 이제 끊임없이 쇄신하는 거는 거의 자기가 기록을 아까 그 말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TQM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자기 막 스스로 자기를 막 계속 단계를 평가해서 가는 거. 그거가 학습일 때는 매우 유리해요. 학습일 때.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나 5페이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뭘 느낄 때 막 메모를 해놓죠. 그 메모를 해놔서 계속 분석을 하죠. 그 분석을 해놓고 또 정리한 걸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하죠. 한 서너 번 정리해서 절대 안 잃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내가 오전에 무슨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오후에는 무슨 공부를 하면 잘 되고 이런 게 나오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수학을 오전에 풀어보는 거죠. 보통 45분 집중하면 15페이지를 푸는데 오전에는 15페이지고 저녁에는 17페이지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나는 믿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서 머리는 더 좋아지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집중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체온이 36.5도인 것 같아도 계속 재보면 다 틀리거든요. 36.5도인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녁 때 잘 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잘 되는 걸 찾아내고 긍정적인 마음까지 있으니 더 잘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서로 약속하고 약속 지키고 약속하고 약속 지킬 때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흐름대로 살지 않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 뭘 약속을 할 거냐. 비전, 끝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런 모양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스터디 할 때도 3명이 집에 2명인가 3명? 3명이 집에 앉아서 했구나. 왜냐면 너무 경영을 모르니까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강의하는 거 봤어요. 그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만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근데 이거 자체도 사람들이 좋아해서 집에 한둘씩 더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LCD TV 같은 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연결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토즈라는 데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커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블로그 할 때도 한 명하고 한 명도 안 오기도 하고 5명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신념의 위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보겠냐고 강의인데 너 같으면 보겠니?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목적이 불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숫자를 계속 적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명이 넘어서 축하 전화를 해준 거죠. 놀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계속 하다가 엄마 왠지 7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도 못 믿어줘. 부끄럽고. 근데 이제 1000명도 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출판사에서 책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근데 정말 책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출판사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꿈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스터디를 함으로써 더 많이 쌓게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다음 사람들하고 나누죠. 사람들하고 나누고 사람들과 우리가 더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오겠죠.
모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커진 거니까 그 뜻을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 좋은 책을 온라인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왜냐면 이런 책은 안 읽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회계 쪽을 하나도 몰라서 맨날 나중에 빚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클 때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판단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올라가는데 판단 잘못해서 맨날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30대 뭐에 미처럼 맨날 그런 거 보거든요. 제목이 끌리는구만. 표지 이쁘고. 근데 한 번에 사람이 동시에 잘하기가 어려워요. 얼굴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표지 이쁘고 제목이 끌리면 내용이 좋게 어렵겠죠. 세 개 동시에 만족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가지가 딱 맞으면 세 번째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게 확률상 그렇거든요. 다 맞기가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런 책 맨날 봐가지고 또 그 책을 읽고 나름대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는 것보다 그냥 대강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책도 사람 만나는 거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책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좋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비기들을 알려줘요. 필살기를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는 거. 근데 진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말하면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몰래 섞어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저는 원래 입이 싸서 비밀을 안 지키는 스타일이라 사람들이 저한테 비밀을 말하면 서운해하죠. 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고 다니냐고. 왜냐면 비밀은 그 둘만의 이상한 관계를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자꾸 비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얘기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년 반 전에 금 투자하시면 2배 벌 거예요 라는 것들을 잘 얘기를 했었죠. 찾아보면 나오죠. 그럼 금 투자했던 분은 지금 3배 벌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뭐 다른 데는 난 주식 투자해서 3배 날려먹고 그러는데 3분의 1 막 들고 가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신뢰를 먼저 쌓는 거잖아요. 내가 신뢰를 쌓아야 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을만해야 팀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쌓고 소중한 걸 먼저 해야만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습관은 승승. 그러니까 윈윈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는 건 창조적인 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따라서, 다음 두 번째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상호 보완적인 팀을 만들 수가 있고 개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쇄신하는 거. 일곱 번째는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놓고 매일 공부하고 또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팀들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7번째 습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그 전에 말했던 리더십, 내면의 소리 듣는 거랑 그 다음에 모범 보이기 정도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할 건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렇게. 이게 식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났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